네. 아무래도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 그래도 이제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좀 원론적이지만 이런 지금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좀 자료들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자본 투자를 받는데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저금리 0.5일 때는 이제 저희가 8% 정도 투자 수익금을 준다고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많이 들어오시는데 사실상 지금 8%는 시중에 은행만 가도 5% 6% 받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넣지 대부업체한테 돈을 넣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들 돈이 좀 안 모이는 거고 그리고 그럼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도 대부분 2년, 3년 만기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만기가 돌아오면 그 돈을 상환해줘야 되는데 그 돈 상환 자체가 어렵고 그럼 결국은 대부업체들도 돈이 없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님처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그러면 기존에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네네. 추가로 대출이 필요해가지고 대부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네네.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좀 경쟁적으로 좀 금리 낮았을 때는 5.9%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은행 1금융권이 3%였고 2금융권 저축은행 계열이 보통 6, 7%였을 때 저희가 5.9%면 저희가 상당히 낮은데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문 케이스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금리가 높은데도 오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곳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DSR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담보 가치만 보고 그리고 그분의 연체 이력이나 이런 것들 보긴 하지만 그래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고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돈이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상환이 슬슬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초저금리 그렇죠. 시기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네네. 근데 이제 원래 받았던 1금융권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 여력이 없어서 그 상환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가 30년에서 50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만기보다도 일단 저희한테 먼저 오셨던 분들이 이제 만기가 2년, 3년이다 보니까 그 만기가 짧아서 지금 경매 시장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이자를 못 내서 들어가신 분들이고 이제 올 하반기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만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못 갚아서 상환을 못 하기 때문에 경매 들어가실 분들이 꽤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2, 3년짜리 좀 이제 만기가 짧은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상환이 이제 슬슬 쫙 돌아올 텐데 그렇죠. 이건 뭐 폭탄 수준으로 퍼지진 않을까요? 폭탄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일반화의 오류인데 뭐 저희 같은 경우 반포자이나 뭐 음마아파트나 강남에도 대출이 많이 나갔지만 뭐 정부에서도 잘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서도 정확한 규모는 솔직히 좀 쉽진 않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사무실에서 저희도 700억을 팔아봤거든요. 3년 동안. 근데 700억을 팔려면 10배수나 20배수 이상의 문의가 들어와야 그 정도가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작은 사무실도 한 1,400억, 2,000억 가까이 문의가 들어왔던 거고 그럼 저희보다 더 큰 데는 더 많이 들어왔을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작지 않은 규모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진짜로 상환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매로 다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일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많아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리먼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1금융권 채권이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 여신관리부에서 직접 경매 넣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은 저희 대부업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좀 LTV 높게 쓰신 분들 그런 채권들이 이제 경매로 많이 넘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거래 절벽이 지금 되게 심각한데 대표님 보시기에 현재 거래 절벽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조사나 그러니까 흐름을 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분들 친한 분들한테 전화 가끔 하면 전화 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전화가 안 올리니까 물론 저도 전화가 안 올리고 카톡도 안 오고 좀 많이 좀 전화기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집 보러 온 사람도 아마 많이 안 계신 걸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뭐 기존에 벌어두신 돈이 많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고 매달 이렇게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그분들도 경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중개업체들 업소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 문 닫는 곳들이 네, 그렇죠. 많아진다고.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그 월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해서 경매가 97건으로 찍은 적도 있다. 네, 그렇죠. 그 부동산 시장이 제일 좋았을 때. 그때는 그러면 뭐 2020년, 21년 그때 정도인가요? 21년 7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제 경매 물건은 최저.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내내 경매 시장은 완전히 침체가 돼 있었던. 그렇죠. 경매 시장에 들어갈 물건도 저희가 취하를 자금을 해줘서, 그러니까 경매를 취하를 시키고 저희가 다시 돈을 빌려드리면서 그거를 일반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드린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못하고 저희 같은 대부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취하 자금까지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경매가 이제 들어갈 물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월에 97건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취하를 해서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있으면 LTV가 그 각 금융사별로 정한 LTV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돈을 맞춰서 대출을 해드리고서 그러니까 경매 취하 접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등기 권리증에 그런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런 것들을 말소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용도가 좀 많이 떨어졌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취하자금 해드린 이유는 담보 가치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그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도 일반 물건으로 바꾸기도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97건이었다가 2000건 이상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그래도 아직 경매 시장이 막 예전처럼 이렇게 다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경매 시장 활성화라고 하면은 경매 물건이 많아진다는 걸 뜻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많아질 예정이라서 지금 아마 경매 예정 물건을 조금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예정 물건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채권자 중에 무슨 대부 이렇게 해서 들어간 케이스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산의 시간이 돌아오다 보니까 근데 그런 업체들도 이제 경매로 매각이 돼도 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갚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딱 돈을 빌렸던 분들이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올해가 이제 기점이 되는 거네요. 올해부터가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저희가 제일 바빴던 때가 코로나 초기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다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짧게 지나간다고 생각하고서 좀 이자 비싸더라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대부분은 다른 방법들도 모색을 하셨지만 이제 더 돈을 빌릴 때가 아직까지는 없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계속 좀 많이 계속 자금을 계속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제 금리가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사실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그래도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뭔가 매수 심리도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2%대 대출 금리를 받던 분들은 8%, 7% 아직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저는 좀 결정하는 데 되게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득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구조조정 당해서 집에 가실 분도 계실 수 있어서 그러면 사실상 집을 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판단하고 대부분 집을 좀 어려운 시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기존에 쌓아둔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봅니다. 무주택자보다 아무래도 한번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 그때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네. 이 매수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은 뭐 금리가 어떻게 될 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여야 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도 저희가 코로나라는 시기가 되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벤트고, 그 이벤트를 경험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를 보게 되면은 또 다시 또 약간 좀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불나방처럼 다시 또 덤벼들 시장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좋은 물건 다 가져간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또 잘 모르신 분들이 뒤에 들어오고 그런 시장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아, 너무 경매하시면 마음이 됩니다. 경매로.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